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주 앉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행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과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또 각각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길지 기대만큼 전망도 분분합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하루 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일단 두 정상이 오늘 언제쯤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대략 예측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조만간 한두 시간 안에 베트남으로 입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동당역을 거쳐서 아마 하노이까지 차로 이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한 바처럼 우리 시간으로 지난 새벽에 네. 에어포스 원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경 전후에서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노이 현지도 지금 이제 막바지 회담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숙소가 멜리호텔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시설 그 회담 장소 1차 싱가포르 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 호텔 내부까지 일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네. 아마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베트남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선택한 멜리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북한 대사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과거부터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이용하던 그런 호텔입니다. 북한 대사관과는 직선 거리로 1km가 겨우 될까 말까 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정상회담 장소로 지금 메트로폴 호텔이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 네. 메트로폴 호텔은 하노이 최초의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100년이 넘은 그런 호텔로 알려져 있는데 네. 내부 시설은 그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큰 손색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그 회담 장소와 좀 다소 떨어져 있는 직선 거리로는 한 10k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그 어떤 신변 안전을 생각한 그런 보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메리어트 호텔로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두 정상이 묵게 될 숙소 지금 보고 계신데 이미 철통 보안 3호만 경계가 시작됐죠. 자, 당초 회담 날짜가 발표될 때요. 저희가 또 주목했던 부분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열린다라는 건지 싱가포르 회담 때와 또 다른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들리는 거로 보면 하루만 열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그렇다면 네. 회담 분위기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은 건가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끝까지 계속 그 비밀 행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컨대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일주일 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 세라 샌더스가 그 카펠라 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한다는 걸 트위터에 올려서 네네. 저희가 알게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네. 당초 27, 28일 양일로 얘기했는데 또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건 간에 합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의 일정이 베트남 정가와의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일정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비건 대표와 이제 김혁철 대표가 만나서 이제 닷새째 실무 협의를 이어간 상황인데 네. 오후 늦게 시작해서 30분 만에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이 잡혔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구 수정 정도 하고 거의 확인한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에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네.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이번에 합의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비건과 김혁철의 그 실무 협상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미 합의된 수준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제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뤘던 진전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라면 장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밀고 당기기 아니겠습니까? 쥐었다 네. 폈다 하는 것. 네. 완화를 얘기했다가 또 강력하게 제재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잘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네. 상당히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 지도자를 상대할 때에 비해서도 북한과의 상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싱가포르 회담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취소했다가 다시 열리고 맞아요. 예. 서로 외교적인 그 거친 말을 주고받는 그런 공방도 있었고 거기에 네. 비하면은 이번 2차 회담 때는 서로 대단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북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언술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싱가포르 회담 때는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가 미국 내부에서 많은 또 비판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기대감을 줄이면서 복선을 깔고 아마 여러 가지 성과들을 미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그런 판단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히려 더 조금 그런 긍정론에 대해서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그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의 전략은 기대감을 키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합의문들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그 대북 특별정책 대표 스티브 비건이 많은 활약을 하면서 오히려 폼페이오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습니다. 뭐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폼페이오의 역할은 이러한 어떤 그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어떤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게 합니다. 네. 미국 내 부정적 여론, 그러니까 북핵 폐기 회의론도 일어났었고요. 여기에 대한 북한도 논평을 냈단 말이죠.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마 지금 아직도 미국의 대부분의 여론도 그렇고 정가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거의 트럼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여론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지난 1년 5개월 넘게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있고 네. 또 1년 3개월 넘게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정가에 미치는 또 미국 여론에 미치는 그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이건 아니고 네.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정적이진 않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언론의 반응을 본다면은 북한은 과거 같으면은 미국의 이런 부정적인 발언,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존 볼튼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최선희 부상이 그랬다가 정상회담이 취소된 적도 네네. 있었고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북한도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는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선 언술적으로는 북한이 표현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신뢰하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하노이 양측 실무 협상팀이 계속해서 비핵화 로드맵을 이제 진전시키기 위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좁혔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그 발언했던 핵시설, 영변을 포함한 그 외 핵시설이겠죠. 예. 영변은 이미 공개가 됐고요. 영변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위 그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핵물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장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디까지 공개하고 폐기를 약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이 어떻게 폐기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미국으로서는 좀 더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양국의 이제 요구사항 의제를 예상 의제를 정리해 본 건데 네. 딱 지금 보시면서 그러면 북한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미국 요구사항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미국의 요구사항이 지금 미사일과 그다음에 핵실험장, 그다음에 이제 핵물질, 네. 그다음에 비핵화 로드맵까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은 저런 지금 비핵화 의지는 이미 밝혔고요.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과거에 했던 얘기를 코리아 미션 센터의 전 소장이었던 앤드류 김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고, 즉 그 얘기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얘기한 미국의 요구들은 순서가 아마 순서에 따라서 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김정은의 정권에서는 저는 모든 사항을 받아들일 지금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반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 내에서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예.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종전선언이 거의 구두로 약속까지 되었다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내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다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떠한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 여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이 해야 될 일은 얼마나 과감하게 비핵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는 트럼프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치적으로는 종전선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싱가포르 합의에서 했던 것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일단 평화 체제로 어떻게 한 발 나갈 것이냐. 그랬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확고한 그런 답을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북한이 그동안 제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네. 상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액션이 취해져야지만 북한도 그에 따른 비핵화의 절차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정상회담 외에도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정상이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산업 단지도 시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진출해서 베트남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도 보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중소기업의 대북 투자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대기업의 진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번 베트남에서의 우리 대기업들의 진출 현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 움직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청와대 입장을 보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정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북미 두 나라만 참석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만약에 평화 체제를 수립할 때 예.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정전 선언 당사자인 4개국 주체 적어도 3개국 이상은 참여해야지만 될 것이고 우리는 빠져선 절대 안 되겠죠. 네. 이건 국제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국제법적 규범이 아니고 네. 한미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과거 부시 정부 때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네. 종전 선언은 국제법적 규범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평화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청와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을 언급하면서 네. 역할론을 강조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일부분이겠지만 경협 경제 협력과 관련돼서 뭐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거나 향후에 본격적으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특구 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화를 통화해서 19번째 전화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미 관계 개선하는데 북에게 투자해야 되거나 또 경제 협력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네.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겠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은 해외 기업과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뒷전에 물러서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우리 민족 자본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에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북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북미 합의 내용에도 한반도의 어떤 경제 개발 문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이번 청와대 발언은 상당히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